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동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텐츠냐 실적 부담이냐 엔터주 하반기 전략은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엔터주의 8월 주가 흐름과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팬덤의 확산으로 엔터주의 주가에 기대감이 깃들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와 연이은 신인들의 등장으로 엔터 업종에 활기가 돌고 있는 건데요. 피크아웃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엔터주의 이번 달 주가 흐름과 증권사 투자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월의 주가 흐름부터 보시죠. 하이브는 이번 달 초 17만 3,500원 선에 있었는데요. 8월 1일에 사나 레이블 어도어의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했습니다. 이후 음악방송 1위 등 큰 인기를 끌면서 하이브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주가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전일에는 17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SM의 주가도 보시면 이번 달 초 6만 8천 원이었던 주가가 중순에는 7만 6,200원까지 상승합니다. 약 12%나 오른 건데요. 소녀시대가 약 5년 만에 컴백하면서 SM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전일에는 6만 7,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수만 총괄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네요. JYP 엔터의 주가도 보시죠. 세 종목 모두 8월 중순의 주가가 가장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JYP 엔터의 8월 중순의 주가를 보시면 이번 달 초에 비교해서 약 11% 올랐는데요.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최근 트와이스가 컴백하면서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의 엔터주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하이브에 대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내년에 게임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는 회사의 전략상 게임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플랫폼인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의 통합으로 신사업 기대 또한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SM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SM이 독보적인 팬덤 보유 사업자라고 평가했습니다. 3분기에는 7월에 에스파가 앨범 판매 호조를 기록했고 9월에는 NCT가 컴백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하반기엔 국내외 공연이 확대될 것이며 특히 수익성이 높은 일본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NH투자증권은 JYP 엔터의 목표가를 기존의 6만 8천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약 10%를 올려 잡은 건데요. 특히 트와이스 팬덤 저변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요 시장인 일본뿐 아니라 서구권 인지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콘서트와 음반 등 팬덤 매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엔터주의 8월 주가 흐름과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 엔터주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인기 그룹의 컴백 소식도 들려오고 콘서트도 예정돼 있는데요. 최영동 파트너님, 현 시점에서 엔터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다른 산업 대비해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K-팝이 뭐 동남아권이라든지 아시아권에서만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그 영역 자체가 비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K-팝의 성장은 여전히 ING다, 성장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빌보드 차트에 뭔가 이제 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국가적 경사, 국가적 이벤트 좀 가까웠었는데 이제는 뭐 흔한 일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아티스트에 대한 입지 강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새 뭐 앨범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안 사시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음악을 들으시는데 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소속돼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음반 판매량 자체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좀 다 퍼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팬덤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각 대형 엔터사들이 8월달 이후서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컴백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신인 걸그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들을 좀 그려 가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각각의 산업들이라든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수기 개념으로들 상당히 좀 많이 해석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이제 연말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실질적으로 엔터 산업에 본격적인 또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섹터군들이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 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노이즈가 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 기획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대적인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이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동 단체 활동을 중단 선언한 뒤에 주가 급락했어요. 거의 반토막 이상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이브 주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SM을 빼고 나서는 하이브 주가가 가장 글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BTS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나 크죠. 지금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군입대와 관련된 또는 이제 뭐 솔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투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저점 자체가 15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뛰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BTS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줄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양한 그룹에 대한 이제 라인업 자체가 좀 구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이브가 새롭게 걸그룹들을 두 그룹을 좀 내놨거든요. 르세라핌과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인데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8월달에 데뷔하고 나서 뭐 1, 2, 2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우디 이슈로 인해서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난 6월에 이 사우디 문화장관이 방문했었을 때 이제 사우디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제 가세하겠다 하면서 흐름이 괜찮은데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중동 이야기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SM을 비롯해서 SM 관련된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더라고 되면은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중동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터 그룹들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비영어권이라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뭐 중동권에서는 아직 케이팝의 열기가 물론 이제 뜨거운 지역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볼륨으로 봤었을 때 평균적인 수치로 봤었을 때는 다소 조금 아쉬운 지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SM 그룹이 들어가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옴시티를 수주를 함과 더불어서 컨텐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반적인 SM뿐만 아니고 엔터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SM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음반 판매가 좀 안 좋았다. 근데 이 음반 판매가 인기가 떨어져서 안 좋았다라는 개념보다는 발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또 전통의 강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앞서서도 캐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녀시대가 또 새롭게 좀 컴백을 했는데 굉장히 좀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대형 기획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손발이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1위 대형 엔터사 쪽에서 1위 쪽으로 좀 일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승 흐름들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서도 이 종목을 빼면 안 되겠죠. 분기 최대 실적을 낸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들의 뭐 인기 또는 이제 임팩트 대비해서 상당히 내실을 기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678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43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YOY 기준으로 153%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언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그룹들은 그렇게 많은 상황들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영업 활동 자체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MD 판매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음반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 자체는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그룹들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향후 이 JYP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국가별 K-팝 그룹에 대한 프로젝트 또는 이제 예. 모델들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니주 관련된 부분들은 일본 지역에서 일본 시장에서 일본인들을 데뷔를 시키는 K-팝 그룹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자체를 또 미국 시장으로 2023년도에는 가지고 가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티스트들이 흥행을 해서 또는 이제 흥행몰이를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서 벗어나는 가장 이러한 패러다임들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 JYP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엔터사에서 나는 성장을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성격들을 나는 부여를 해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JYP를 좀 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인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YG 엔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기업사 이 3사, 4사가 다 좋은 성적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기대감들이 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특징들을 잘 뽑으셔가지고 투자를 예.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뭐 오늘 캐치한 종목뿐만 아니고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던 대형 기획사들도 관심 좀 비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YG 엔터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상위권을 컴백을 하자마자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보이그룹이 좀 장악을 했었고 압도를 했었던 글로벌 시장에서 걸그룹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센세이션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보이그룹이 팬덤 형성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성격 자체가 지금 블랙핑크 쪽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벌어지고 있는 월드 투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팬덤에 대한 형성 기대감들을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일각에서는 뭐 컴백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평가들도 좀 있지만 네. 그 부분들 이후에 블랙핑크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들을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 YG에서 또 새롭게 들어서는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에 대한 활동 자체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그룹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캐치한 종목 YG 엔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생강 종목 캐치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